자, 이번 시간에는 이산탄소사 설비, 전역 방출 방식 등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역 방출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밀폐된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전기실, 전산실, 기타 등등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대상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약재를 방사한다, 이산탄소를 방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동시에 전체를 방출하는 것을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부분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구적으로 방출을 하는 거면 그걸 우리가 국소 방출 방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전역 방출 방식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산탄소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질식을 주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상주하는 그런 장소에서 사실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산탄소 소환 설비의 저장 용기 설치 기준입니다. 저장 용기는 이산탄소가 들어가는 저장 용기를 의미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과배 가스가 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장소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불표 신청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온도가 40도씨 이하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를 할 것. 자, 직상 강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할까, 방음로로 구역된 실에 설치를 할까,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를 할까, 용기 설치 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방화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를 할 것, 다만 방화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를 할 것, 그리고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를 할 것. 다만 저장 용기가 하나의 방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암기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기술적으로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산탄소 저장기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산탄소 같은 경우는 액화가스입니다. 여기서 액화가스란 뭐냐면 이렇게 과배 용기에 이제 가스를 담아두고 압력을 높게 만들면 이게 액체 상태로 돼버립니다. 요런 가스를 우리가 액화가스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질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높은 압력을 가하더라도 그 액체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 압축가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산탄소는 액체가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일정 온도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보일 자리 법칙, 보일의 법칙 이런 거 이제 배우셨잖아요. PV는 PV, 자 T분의 PV, 요게 이제 보일 자리 법칙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최적은 일정한 상태에서 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까? 온도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건 최적이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까? 압력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샤르의 법칙에 따라 최적이 273분의 1 증가를 하게 되니까 압력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이런 저장기에 관해서는 온도와 관련된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분들은 가스가 누게 되면 큰 사고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직선은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그리고 방화문으로 구역된 실에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되죠. 화재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어때요? 온도로 상승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스계 거의 대부분 공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기하고 용기 사이에 이런 분들은 일부는 액체 상태, 일부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액화가스 레벨 메타라는 이제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는 액체, 하나는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비파계, 그러니까 방사선언을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경계를 찾아가지고 약재량이 얼마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3cm의 간격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표지 이제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게 맞고요. 방호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화재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호해야 됩니다. 스프링클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수구역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역을 우리가 방호구역인데, 방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런 전제를 깔았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방호구역인데 방호구역 내부에 저장 용기를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면 어디에 출입근근에 설치를 해야 바로 피난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 그리고 체크밸브 설치를 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접근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전기 체크밸브 있는 그런 형태, 집합관이 있고 3cm 이상 해라, 체크밸브 설치를 해라, 뭐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보시면 아까 이제 표현되는, 사실은 이런 그림으로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더 빠르죠. 한기가 수월하다 보시면 눈으로 한번 탁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40도씨야, 직사광선, 기타 등등 표지, 방화문 이런 분은 이렇게 그림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스기 소화 설비 저장용기 설치 항수의 온도입니다. CO2 할론 분말 같은 경우는 40도씨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할로그산 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는 55도씨로 이제 조금 다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을 도입을 할 때 참고를 했던 기준들을 보시면 하나는 일본 기준이었고 하나는 지금 미국 기준, 그렇게 참고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저장용기실 이제 모습입니다. 그죠? 현재 이제 점검하고 있는 요런, 실제로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집합관이 있고, 여기에 플렉시블 호스로 연결되는, 요게 이제 체크밸브가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딱 달리는 그런 형태고, 요게 이제 기동용 동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실제 방출 표시 등 점등 이렇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죠. 그래, 우리가 점검 행위를 하면서 점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약재가 방출 중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요거는 인근으로 가스가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즉각 피해를 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고 이제 피해가지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가스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준이 생겨서 부치제 이런 데 기준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대상이 만약에 있으면 즉시 이제 일단은 피하고 피난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용기에 대한 수치 암기. 자, 그러니까 요 자주 언급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저용기인데 고압식, 잡식 이렇게 나눕니다. 이산탄소 같은 그렇게 잡식, 고압식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1.9 이하, 잡식은 1.1, 1.4 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장 압력은 6MPa 상온에서 그렇고요. 잡식은 2.1MPa인데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2.1MPa, 즉 상대적으로 압력이 작은 위치에서는 2.1MPa에서는 온도까지, 온도 올라가면 최적 팽창하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잡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 이하로 하는 게 유리해. 그래서 온도를 특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압심 압력은 고압식은 25MPa 이상, 그리고 잡식은 3.5MPa 이상입니다. 저장용기 또는 선택밸브, 개폐밸브 사이의 안전장치 작동 압력은 A라고 되어 있는데 내압시험 압력을 A라고 이제 보면 A의 0.8배. 자, 그럼 그렇게 계산은 20MPa이고요. A의 0.8배 계산을 해보면 3.5에서 이제 계산 2.8MPa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뭐 특이사항. 자, 그러면 안전밸브는 A의 0.6에서 0.8배, 봉판의 A의 0.8에서 1배, 압력 경고장치는 2.3MPa 이상 1.9MPa 이하. 즉, 그러니까 이게 압력에 따라서 경보장치는 잡식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식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저장용기 개방 밸브의 종류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장용기를 개방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 전기식도 있고요, 기계식도 있고, 가스 압력식,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전기식은 여러분들 실제로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시스템에서는 보기로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 패키지라 그럽니다. 캐비닛 타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전기식으로 바로 다이렉트 저장기를 때려서 개방하는 방식이고, 기계식은 여러분들 거의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본 사례가 뭐냐면은 한 40년, 50년 정도 전에 기계식으로 그렇게 이제 동작하는 추가 달려 있습니다. 추가 달려 있어서 팍 떨어뜨려서 개방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방식이고,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가스 압력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시 사진으로 보셨을 때 기동용 동관, 돼지꼬리방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가스 압력에서 동작하는 가스 압력식.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산탄소 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 장치입니다. 자, 요분들은 이제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역마다,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를 할 것. 자, 해당 방호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자가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할 것. 기동장치의 조작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할 것. 기동장치에는 가까운 곳 보기 쉬운 곳에 이산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 전원 표시 등 설치,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 맹경장치에 행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기동장치는 보호장치를 설치를 해야 하며, 보호장치를 개방하는 경우에는
기동장치에 설치된 부저 또는 벨 등에 의해 경고음을 발할 것. 기동장치를 5개에 설치하는 경우 빗물 또는 외부 충격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를 할 것.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요 색상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개정이 돼서 추가가 된 내용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크게 이슈가 있다라기 이제 보다는 요 정도는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개념인데, 자, 수동식 기동장치 이 부분도 이제 개념에 이제 가까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 왜 수동으로 기동을 할까요? 모든 소방 시스템, 기본적인 이제 자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이 기본이죠. 근데 모든 자동으로 동작하는 시스템들은 당연히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수동으로 하는 부분들은 수동 조작함 같은 데서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제완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언급된 부분들은 수동식 기동장치라고 수동 조작함, 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당연히 대상물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동 조작함, 그러니까 자동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수동으로도 어떻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수동으로 이 버튼을 누르고 했는데 가스가 곧 방출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자가 재빨리 피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요? 조작가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설치 위치는 어떻게 0.8에서 1.5m,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고, 가까운 곳 보기 쉬운 곳에 이산탄소 장기 표지를 부착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소방에서요,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가 있다? 전원 표시 등이 있다. 그래, 전원 표시 들어와 있어 이 수동 기동 장치를 어떻게 눌러서 끌 거냐, 동작할 거냐, 뭐 기동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수동 방출 스위치 음악 경장치에 연동하여 할 수 있고, 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해해야 되는 자 특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동작하면은 자동의 탐지 설비의 감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기에 따라서 음향 경고가 출력이 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지기에서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내 죄실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갑자기 내가 수동 기동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방사되면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사망할 수가 있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보통 수동 조작함을 보게 되면은 예전 탑에 위로 열거나 아니면 요즘 나도 버튼을 누르면 탁 문이 열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열거나 밀거나 하는 그 순간에 소리가 엥 하고 납니다. 왜요? 안에 있는 사람들 재빨리 대피하시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음향경고장치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누른 버튼을 이미 누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음향경고장치가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 추가된 거랬습니다. 보장치를 개방하는 경우에는 구조등 벨 등의 경고음을 발할 것, 그리고 기동장치를 5개에 설치하는 경우 빗물 또는 외부의 충격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를 할 것, 요 부분들이 개정 추가가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산탄소 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입니다. 자동식 기동장치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할 것. 자, 전기식 기동장치는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를 할 것. 자동 기동,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전기식은 7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을 할 것. 전기식입니다. 기기식은 저장 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해라.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자, 그리고 가스 압류식 기동장치 제일 많이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전기식 가끔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캐비니천 같은 그런 형태의 자에서는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가스 압력식, 자, 기본적으로 밸브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되고요. 안전장치 작동 압력은 내압시험 압력의 0.8에서 1배. 용적은 5리터 이상, 비활성 기체 충전 압력은 6MPa 이상, 21도씨 기준입니다. 충전 여부는 확인 후 압력 게이지를 설치해라. 압력 게이지가 있어야 돼. 라고요. 압력 게이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실제로 동작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전에서 이제 이렇게 사고 발생을 해가 가스가 안 나갔는데 그때 기동용기에 가스가 없었던 거.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럼 압력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돼서 이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개정된 사례가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스 압력 기동장치가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의 경우 이제 기억을 좀 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게 수동 조작함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동 용기압 내부, 여기 기동 용기가 조그만한 게 있고 얘가 솔레노이드 밸브, 그리고 압력 스위치, 뭐 동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스계 소화 설비의 선택 밸브입니다. 둘 이상의 방구역 또는 방호될 상물일 경우 방구역 또는 방호될 상물마다 설치를 할 것. 그리고 각 선택 밸브에는 그 담당 방구역 또는 방호될 상물을 표시를 할 것. 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수동 잠금 밸브 있습니다. 이산탄소 소화 설비 수동 잠금 밸브인데 가스계 소화 설비 중 이산탄소 소화 설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확인하고 넘어가자. 자, 그러면 소화제 저단기와 선택 밸브 사이에 집합 배관에는 수동 잠금 밸브를 설치를 하되 선택 밸브 직전에 설치를 할 것. 다만 선택 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는 저전기 실내에 설치하되 조작미 쉬운 위치에 설치를 할 것. 자, 그러니까 이게 수동 잠금 밸브라는 게 왜 생겼냐면, 자, 지금 보시면 집합관이 있습니다. 집합관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 밸브가 있는데, 선택 밸브 그 직전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 수동 잠금 밸브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프링클러 보게 되면 유수금지 장치 설치하는 유수금지 장치 그 직전에 우리 이런 개폐 밸브 설치하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추가가 된 게 왜 그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에 뭐 호텔 뭐 이렇게 전기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가스계 소화 설비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보수공사 도중에 얘가 터져버렸어요. 가스가 터져서 그 당시 그래 사망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이제 발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수동 잠금 밸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설치를 얘가 잠겨 있었으면 그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동 잠금 밸브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이산탄소 소화 설비만 있다라는 거, 그거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동 잠금 밸브 이제 부분적으로 있는 이런 형태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산탄소 이렇게 용기는 이제 파란색, CO2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용기가 되어 있거든요. 집합관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자세하게 보면 이런 형태들. 자, 그리고 이산탄소 소화 설비의 과압 배출구 설치 기준입니다. 이산탄소 소화 설비의 방화구역에는 수학제 방출 시 발생하는 과압, 부압으로 이단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에 1. 방화구역의 누설 면적이 방화구역의 최대 허용 압력 3. 소화 약제 방출 시 최고 압력 그리고 소화 농도의 유시간까지 내용을 검토해 과압 배출구를 설치해야 된다. 다만 과압 내지는 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과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게 지금 책상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개정이 된 이제 그런 내용이라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과압 배출구라고 하는 것은 수계 소화 설비에서 릴리프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압력 올라가면 그거를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과압 배출구를 설치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장 용기가 이렇게 있는데 기타 생략을 하고요. 자, 이렇게 가스가 이제 방출되면은 생각보다는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얘가 내부 압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봤었을 때 시간이고 압력이고 이렇게 되면은 쭉 올라가다 서서히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이 빠지는 시간이 천천히 되는 게 사실은 유리합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압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 버릴까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 있는 이런 구조물이 있죠. 이런 구조물들이 막 파손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고려를 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산탄소보다는 한류계 단물, 불활성 기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고,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때문에 부압, 즉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됐다가 압력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라는 건데, 여기는 요 네 가지.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 누설 면적, 즉 얼마만큼 여기서 누설이 되느냐. 그리고 과거의 최대 허용 압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구조체, 바닥, 벽체, 천장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는 견딜 수 있는 이 구조체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이 있을 거고, 여기서 약재가 방사됐을 때 최고 압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설경도 유지 시간, 이걸 쇼킹 타임이라 그러죠. 자, 이런 설경도 유지 시간까지의 내용을 검토하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설경도가 유지된다라는 말은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게 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까지 얘가 누설되지, 그럼 여기서 벽체가 아니면은 기타 등등이 파손될 수 있어 없어,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정된 그런 내용들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될 내용들은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여기까지 내용들은 조금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출제된 이력은 없고 앞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분쇄드. 자, 분쇄드 설치 기준입니다. 자, 방사압력. 자, 고압식, 잡식 이렇게 나누죠. 고압식은 2.1MPa 이상, 잡식은 1.05MPa 헤드 참고하시고요. 자, 분쇄드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방제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그리고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 연소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나트륨, 칼륨, 칼슘, 활성금속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해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제의 장소는 설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평상시에 근무라는 그런 장소는 얘네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제실, 제어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오리온물입니다. 오리온물은 지식에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나트륨, 칼슘 이런 부분들은 활성금속 물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제3유연물, 금수성 물질 이런 부분에 준하거든요. 근데 그런 물질들은 CO2가 방사가 실제로 되는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쫙 깨버립니다. 공기 중에는 수분이 연결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원치 않게 뭐가 생겨버리는 겁니까? 물하고 금속물질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수소 발생하고 이런 부분 우리 이제 1차 필기에서 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안 돼. 그리고 사람이 머무는 장소, 1번하고 이제 기획하고 리얼하고는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기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근자연 활성 관람 이렇게 되는데 이 장소가 이런 대상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암기법을 만들어 놨죠. 가끔 출제됩니다. 자, 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오리피스, 분쇄드 오리피스 면적입니다. 여기서 오리피스라는 것은 유체가 통과하는 구멍을 우리가 오리피스라고 한다. 그래, 분쇄드 오리피스 면적은 배원경 면적의 70%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 이제 바랍니다. 7번 이산탄소 소화 설비 배관의 설치 기준입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는 고압식, 저압식 나눠집니다. 자, 간간이고 압력 배관은 탄소 간간이고요. 고압식은 스케줄 80, 호출구역 20mm 이하는 스케줄 40 이상,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동간의 인면면 동미 동합건간인데 16.5MPa 고압식이죠. 자, 저압식은 3.75MP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배관 구성의 호칭 압력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개정이 있습니다. 1차 측은 이제 9MPa 이상, 2차 측은 4.5MPa 이상이고, 잡식은, 여기서 보시면 4.5MPa 이상, 요거 이제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수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스계 소화설비 음향경보 장치 경보 시간입니다. 수학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시설 요건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소화 약제 방출 시 방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 방출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약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하여 소약제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방역 출입구 부근에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 방출에 따른 유형 경계 표지를 부착을 할 것. 이 부분들은 기존에 안전시설이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등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안전시설 관리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시각적으로 알려주자. 이게 방출되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부치 발생기가 이번에 추가로 개정된 내용인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위험성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CO2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약재가 방사됐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약재가 방출돼도 방출됐다는 그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공기보다 무겁게 되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바닥에 체류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이 한꺼번에 왕창 방사가 되면서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지식에서 사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부치 발생기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LNG, LPG 예전에 기사 필고 원론에 보셔야 되면 착시 첨가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무색 무비 뮤치하니까 착시 첨가 그런 거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냄새가 나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아 가스가 누출됐구나. 이거 지금 들어가면 안 되구나라를 알려준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역 내 이산탄소 소학제가 방출되는 경우 후각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부치 발생기를 다음의 언안에 닿는 방식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자, 부치 발생기를 소화약제 저장 용기 실내의 소화배관에 설치를 하여 소화약제 방출에 따라 부치제가 혼합되도록 하는 방식. 소화약제 저장 용기 실내의 소화배관에 설치를 할 것.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를 할 것. 방역별로 선택밸브 직후 2차 측 배관에 설치를 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경우 집합관에 설치를 할 수 있다. 자, 방역 내 부치 발생기를 설치해 이산탄소 소화 설비의 기동에 따라 소약제 방출 전에
부취제가 방출되도록 하는 이제 방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취제가 냄새가 나는 어떠한 그런 분은 혼입되도록 해야 되고 배관에 설치를 하고 정말 관리가 편한 그런 선택별 직후에 설치를 했으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안 되면 집 밖 안에 방호객이 하나인 그런 경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어떻게요? 부취가 방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혹시나 방출됐을 때 주변에 더 이상 어떻게 2차적인 3차적인 피해가 없어야 돼.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오늘 순서가 이제 암기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들은 조금 암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마이너 컨트롤입니다. 단 1분이라도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을 할 때 당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당신의 수준이 달라지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맞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관리사도 따고 어떤 사람은 기술사까지 따게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라는 자괴감. 근데 그렇게 관리사를 따고 기술사를 땄던 이제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이건 이제 정말 힘든데 하기 싫은데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좀 있으면 도저히 못하겠는데 그런 순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잠시 한번 참고 넘어갔을 때도 집중이 좀 잘 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게 모이고 쌓이면 나중에 관리사까지, 그래 기술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사 과정에서는 기술사 관리사를 가기 위한 기초를 그리고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가 완벽하게 되면 관리사가 멀지 않고요. 관리사를 하게 되면은 기술사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